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조목조목 윤 대통령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야당이 보여온 도를 넘는 공세, 이건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 도를 넘는 공세, 또 자신이 비상계엄을 꺼냈을 수밖에 없었던 의도, 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심각한 문제들, 이건 역시도 윤 대통령이 보기에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또 국회 등의 군병력을 동원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 또 내란죄다, 이런 지적에 대한 법적인 반박, 이렇게 크게 5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짚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가 좀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약 30분 정도 청사에 머물다 관저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오늘 오전에 발표된 이 대국민 담화는 그 사이에 녹화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윤 대통령은요, 지난 7일이죠. 이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담은 짧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닷새 만인 오늘 다시 내놓은 담화는요, 앞선 담화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은 과연 누구냐면서 이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말로 담화를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일에는요,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쨌든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거취 등을 우리 당, 그러니까 여당을 말하는 거였죠. 여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에는 좀 고개를 숙였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담화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 두문 분출하는 동안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핵심은 자진하야는 없다.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법적으로 다퉈서 결백을 입증받겠다, 이런 결심이 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걸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요인, 김 변호사님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탄핵 소추는 피할 수 없고요. 또 내란죄도 사실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경우 때는 이제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어떤 약간의 지난번 7일 날인가요? 그때 국민 사과일 때는 사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임기를 비롯해서 뭐 당 정에 다 위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런 어떤 약간 진전된 어떤 스텝을 보였다가 지금은 계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방어 입장에서 보면 뭐 저럴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 소추 당하고 내란죄로 구속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걸 다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담화문 자체를 보면 굉장히 법률적으로 정치하게 잘 다뤄진 담화문이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뒤에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의 저는 담화 자체는 오늘 그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레 탄핵에 대한 가결 부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나는 이런 내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탄핵이 됐던 내란죄든 가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이나 그 세력에 대해서는 이게 마치 이제 교과서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당시 비상계엄 때 뭐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뭐 군 지휘관들이나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심경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회에 와서 당시에 있었던 뭐 사령관들이 진술을 했을 때 결국 대통령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시가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한 게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로서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진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도 방어할 만한 논리를 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담화 내용에서 좀 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룬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진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여온 세력은 야당이다. 결국 거대 야당인 민주당 등이 줄 탄핵을 시도한 부분, 또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 부분,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내놨던 그 담화 내용과 사실 엇비슷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저런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거는 사실관계는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액 예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 탄핵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언론에서도 입법 폭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윤 대통령의 저게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으로 맞서겠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굉장히 좋지 않거나 아니면 탄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높거나 하는 것도 저는 그런 국민 눈높이와 윤 대통령의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런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네.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가서 또는 헌법재판소로 만약에 탄핵에 대해서 넘어간다면 거기서 아마 저런 통치행위론이나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강력한 반격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런 식의 논리로. 네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과연 헌법재판관들이나 검찰 논리나 나중에 재판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해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런 건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이 내란죄 공세,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향하고 있는 이 내란죄 공세의 핵심 포인트죠. 국회를 비롯해서 헌법기관에 군인을 진입하게 했고요. 또 무력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려고 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김 변호사님께서 아까 이제 군대 병력 동원과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역시 좀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한테 야당 행태를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을 뿐이다. 이건 내란이 아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공감하십니까? 아니, 2시간짜리 내려놓고 끝난 이유가 뭐죠?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에 전해진 바에 의하면 계엄 해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려고 했는데 참모들이 설득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까지 이거 특정된 건 자체는 아닙니다. 네, 이거 자체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그다음에 병력이 대통령은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2만 명, 3만 명을 동원해야지 내란이다는데 병력이요. 지금 707 특수임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200명, 300명이 국회 들어가면 중무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기를 끊는다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원수가 300명 들어갔냐 몇 명 들어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그 공간이 넓다고 해도 2, 300명 본회의 들어가서 장악을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2시간 만에 시간을 개념이랄지 아니면 병력의 어떤 숫자랄지 이거 가지고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